고추에 대항해 시대와 매운맛의 중독. 작은 붉은 열매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먹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입안은 타들어가고 땀은 비처럼 흐르는데도 우리는 이상할 만큼 젓가락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진정되면 다시 한 입을 먹고 더 매운 음식을 찾습니다. 고통을 피해야 하는 인간이 왜 스스로 고통을 즐기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500여 년 전 대항해 시대의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식탁에서 고추는 너무도 당연한 존재입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고추장에도 들어가며 찌개와 볶음, 양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추는 원래 한반도에서 자라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식재료는 아주 먼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탐험과 전쟁, 약탈과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1492년 유럽은 하나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추였습니다. 당시 후추는 지금의 금과 비슷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던 시대, 향신료는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후추 한 자루가 농장 한 채의 값과 맞먹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왕과 귀족들은 후추를 손에 넣기 위해 경쟁했고 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먼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스페인은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한 항해사에게 거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으면 엄청난 향신료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항해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니라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원주민들이 붉은 열매를 음식에 넣어 먹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콜럼버스는 직접 맛을 봅니다. 순간 입안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추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후추의 한 종류라고 착각했고 레드페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오해는 훗날 세계 음식 문화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고추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남미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즈텍과 마야 문명은 고추를 거의 모든 음식에 사용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처럼 먹였고 제사에도 사용했습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할 때도 고추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에게 고추는 특별한 식물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추를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금과 은을 실어 나르던 배에 고추 씨앗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마다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는 아프리카를 거쳐 인도로 향했고 다시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퍼졌습니다. 마침내 조선에도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자라던 식물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 대부분의 식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빠른 식문화의 확산 가운데 하나로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고추를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후추보다 훨씬 저렴했고 재배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고 수확량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적은 양으로도 강렬한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도 쉽게 키울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향신료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귀족의 전 유물이던 향신료의 시대를 끝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식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고추를 자신들의 음식에 맞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하얀 김치에서 붉은 김치로 변해갔고 고추장은 독창적인 발효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이 찾는 한국 음식의 상징 대부분에는 고추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세월이 쌓여 지금의 음식 문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매운맛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흥미롭게도 매운맛은 단맛이나 짠맛처럼 맛이 아닙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혀의 통증 신경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몸은 위험을 감지하고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통증을 견디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과정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고통을 이겨낸 보상으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강한 매운맛을 찾고 반복해서 먹게 됩니다. 매운맛에 중독된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고추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단순히 맵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추가 인류의 생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음식이 쉽게 상했습니다.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 고기와 생선이 몇 시간만 해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일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부제는 아니지만 음식이 상하는 속도를 늦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매운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도와 태국, 멕시코, 중국 스촨 지방, 그리고 한국 남부 지역까지 우연처럼 보였던 매운 음식 문화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권력자들도 고추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상인들은 새로운 지역에 고추 씨앗을 보급하며 현지 농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작물이었지만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쉬웠기 때문에 농민들은 빠르게 고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면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무역의 길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경제의 흐름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수천만 톤에 이릅니다. 매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추를 먹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동시에 지배한 식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그 붉은 열매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씨앗을 유럽 밖으로 퍼뜨리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김치와 카레, 마라탕과 떡볶이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전쟁이나 위대한 왕들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톱만 한 씨앗 하나가 문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입맛을 바꾸며 수백 년 뒤 인류의 일상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식탁 위에서 가장 뜨겁게 빛나고 있는 고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기는 이 매운맛 뒤에는 어두운 역사도 존재합니다. 대항해 시대는 낭만적인 모험의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열강은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항구를 점령했고 원주민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거대한 농장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향신료는 막대한 부를 만들어냈지만 그 부의 이면에는 이름조차 남지 못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추 역시 그런 시대를 따라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치를 먹고 떡볶이를 먹고 카레를 먹고 마라탕을 먹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그 한 입에는 500년 전 대항해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붉은 열매 하나는 인간의 입맛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역의 흐름을 바꾸고 음식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었습니다. 매운맛을 즐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이어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붉은 고추를 보게 된다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열매가 바다를 건너고 제국을 지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식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